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여러분 다시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합동 분향소, 현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먼저 찾아서 헌화를 한 뒤에 소방본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그리고 화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사 현장도 아니고 아무 상황도 아닌데 사고가 발생했다.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이번 참사를 삼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그런 인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자꾸 발생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민심의 악화로 연결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사고 현장, 지난번에는 흰남노 수재 현장을 그 다음날 바로 방문했는데 오늘은 그 화재 참사 현장을 바로 방문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갈수록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관계 기관들 정말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런 대형 참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초대 손님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촌철살인을 먼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이수봉 위원장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준석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재화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들이 좀 많고 또 전해드려야 될 촌철살인도 4곡지나 돼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오늘 헌재에 출격했습니다.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검수완박이다. 이거 위헌이다. 그 주장을 일관되게 오늘 헌재 변론에서 펼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이 검수완박이 선을 넘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불법 다수의 횡포를 멈출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뿐이다.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의 위헌성부터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다. 따라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검수완박법, 좌파들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동기에 대해서 여러 보도된 사실들을 근거로 주장을 폈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 검수완박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한 20명 정도가 감옥을 간다. 그러니 검수완박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발언한 바가 있고 이것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좌파 의원이죠. 이 자는 이 검수완박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좌파 국회의원 중에 하나인데 이 자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됐다면 자신은 기소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 사법 처리와 검수완박을 연결해서 주장한 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로 검수완박법이 보름 만에 국회를 통과해버렸다. 더구나 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딱 하루 전에 이 법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위헌법이다.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 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위헌이다. 최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73.5%가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수사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 이게 한동훈 장관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변론 과정에 헌법재판관 중에 이종석 재판관이 직접 이 절차와 관련된 이 질문을 이 국회 쪽 이 변호인단한테 하기도 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민영배의 위장탈당을 지난번 변론에 이어서 또다시 오늘 질문 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민영배의 위장탈당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아니다. 이것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탈당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영배 의원 내심의 의사는 탈당의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걸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님을 전제로 안건 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위장한 탈당 행위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가장 행위면 효력이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국회 측, 피청구인 측이죠. 국회 측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국회 측 검수완박은 합헌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국회 쪽 변호사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만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질문 자체가 민영배의 위장탈당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
이 검수완박법은 따라서 위헌이다. 이것을 여기서 중단시킬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네, 이것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변론 요지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DMZ 방문한다. 오늘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한덕수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도쿄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한 각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일본을 조문차 방문 중인 한덕수 총리는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온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만난 자리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내일 모레 한국을 오거든요.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DMZ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기존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한덕수 총리와 혁신, 기술, 우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토론하기를 기대한다. 고 화답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불과 며칠 전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 정상이 만난 후 이루어지는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이 미국의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의 의미를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트집인가 협박인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총에서 결의했다는 겁니다. 이견이 전혀 없는 당론 일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69명이 똘똘 뭉쳐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면 아마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될 건데 뭐 되겠죠. 그러면 해임 건의안은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해임 건의안을 100번 통과시켜봤자 그것은 법적 강제력,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정치 행위예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이 안건 자체가 건의안이잖아요. 건의안. 대통령한테 장관을 해임시켜라 라고 건의한다는 뜻입니다. 100번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싫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을 절대 해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순방외교 논란은 좌파들이 만든 가짜뉴스고 거짓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장관을 해임한다면 스스로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다만 헌정사에 6차례의 해임 건의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5번은 해당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딱 한 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10개월 동안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지금까지의 해임 건의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좌파들이 박진 장관을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애꿎게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좌파들이라고 해서 이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트집 잡고 그냥 협박해보는 겁니다. 다수당의 횡포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뭐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냥 개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원 유착 진상규명 TF 국민의힘에서 발족했습니다. TF 팀장은 박대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 정원 유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당내의 이 언론관계 그리고 좌파와의 투쟁에서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하는 박성중 의원, 윤한홍 의원, 윤두현 의원, 최형두 의원, 장동혁 의원, 조수진 의원이 이 MBC 편파방송 TF에 참여하기로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초 보도한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입혀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정확한 워딩이 무엇인지 전문가들끼리도 음향 분석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자막을 입혔다. 지금까지 MBC가 보도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비춰보면 공정한 자세를 갖고 만든 뉴스라고 볼 수 없다. 생태탕 보도 문제라든지 일일이 열과 수 없을 정도로 부당 편파적 방송들이 많았다. MBC의 이런 부당 편파 방송, 대표적인 이 거짓 방송의 사례가 되는 이번 순방외교 논란, 이 문제에 관해서는 TF를 발족해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 처리를 묻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성중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강의 팀이 구성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편파방송 TF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오늘 촌철살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